안녕하세요. 시작 좋은 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 보셨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었고 15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재롱이라는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전월세, 전세, 반전세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인과 또 이런 문제로 약간 언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고, 그리고 이 일상생활에서 이 계약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도 많이 보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혹은 임대차를 하셔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입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 해서 판례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특약을 하면 좋을지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도 양쪽 다 기준을 좀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주할 때,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강아지를 요크셔 테리어를 15년 정도 키웠어요. 재롱이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재롱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네. 자, 먼저 특히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애완을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임대차 때가 이제 문제가 많죠. 임대차 때 일반적으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주인분들이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사육 금지하는 특약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몰래 키우는 것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특약사항은 개인 대 개인,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특별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긴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을 키우실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주인분을 좀 설득을 하는 부분도 좋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법적으로는 주인이 먼저, 임대인이 제시를 해가지고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사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기 전에는 먼저 고지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먼저 말할 의무가 왜 없냐면, 공동주택에서 기본적인 폼 자체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데 주인의 특별 약정사항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못 키우는데 허락을 받아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먼저 알고 계시고, 주인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임대인 측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임차인 측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특별 약정사항, 그러니까 특약이라고 하죠. 특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차인 부분이 반려동물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조금 감수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자, 퇴거 시에 혹시 애완동물로 인해서 장판이나 바닥 등이 손상이 갔다면 입주 시에 사진을 찍어 놓고 양 당사자가 확인을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특약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어떤 종류인지 나열을 해주신 다음에 이 애완동물로 인해서 장판이나 도배 혹은 몰딩이라고 하죠. 왜냐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그냥 강마루나 강화마루일 경우에는 터닝을 할 때 막 달리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 발톱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막 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몰딩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이제 변을 봤을 때는 거기에 스며들어서 좀 삭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해준다고 말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음으로 인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강아지들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가 짖지 않는다, 아니면 사납지 않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입주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소음으로 인한 부분들은 사실 확실히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음으로 털 때문에 혹시 집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럼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계약하시려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인분께서 퇴거할 때 퇴거 청소를 업체를 통해서 불러서 비용을 내고 가시는 전제 조건에 계약을 해주시면은 주인분 입장에서 나갈 때 털이나 그런 지저분한 잔재물들 때문에 문제되는 분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원상복귀 특약을, 애완동물로 인한 원상복귀 특약을 이렇게 넣어줄 시에는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도 집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히려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활하게 하게 된다면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약은 다양하고 많고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뭐냐면 이건 제가 판결문 자체를
갖고 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애완견 3마리가 있었대요. 3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따로 고지를 안 했대요. 주인도 뭐 반려동물 안 된다는 특약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집주인이 와봤는데 계약하고 반려동물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운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경우인데, 자, 최종적으로는 임차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고지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사전에 특약으로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억짜리 전세 계약이었는데 계약금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상환해주겠다라고 이제 임대인 얘기했는데 배액 상환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소 제기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1200만 원을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건으로 임차인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총 52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제 계약이 해제된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지 의무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례이긴 하지만요,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주인이 되게 싫어하고 하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주인이 사는 층이면 더더욱 좀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서 아까 제가 그런 특약 같은 거 설득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사육 금지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토끼를 키우거나 다람쥐를 키워가지고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뱀을 키우거나 해서 뱀이 분실돼서 집 전체를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개, 고양이라고 특정 짓는 것보다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혹은 애완 사육 금지라고 하시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금지를 하신다는 분이면.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요. 기존에 애완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있는데 추가로 입양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땐 2마리가 되는 경우도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 추가 입양을 하지 않기로 한다, 아니면 기존 한 마리만 용인키로 한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임대인 입장입니다. 특약은 무조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할수록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맨 처음에 애완이 없다 그랬는데 주인이 그래서 개, 고양이 사육 금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방울뱀이나 아니면 뭐 고슴도치 등을 키워서 이제 분실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뭐 어디에, 집에 어디에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뱀에 물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개, 고양이라고만 명시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에 필수로 임차인은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이 있음을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있다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추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반려동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시던지, 종류를 특정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아니면 개, 고양이만 싫다고 하시면 그렇게 특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특약사항을 좀 자세히 적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인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다른 반려동물 용인키로 했을 때는 특약사항에 좀 양보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는 최초에 사진을 찍어 놓은 대로 도배나 장판 혹은 몰딩 등의 반려동물로 인한 지저분하게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도배가 긁어졌거나 아니면 바닥에 변이 묻어서 사갔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그 부분 원상복귀를 해준다는 내용을 넣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냄새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털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퇴거할 때 퇴실 청소비를 내주고 업체를 불러서 청소비를 내주고 간다라는 조건을 다 넣어주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본인 집이 나중에 다시 또 깨끗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임차인의 설득력과 중개사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아니면 사전에 집 평수에 대비해서 도배장판 비용 일부를 사실 뭐 30이면 30, 50이면 50 이렇게 확정해서 지급하고 나간다고 미리 그냥 아예 쇼부라고 하나요? 양쪽에 협의를 보고 특이하게 기재해 놓는 것도 금액을 구체화시키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 고양이로만 특정을 지을 경우에 특이하게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 고양이는 금지한다라는 특약을 해놨을 경우에는 디테일할 때는 여기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다른 반려동물이나 다른 짐승 등을 키울 수 있지 않냐라는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좋고, 아니면 기존에 강아지 한 마리 혹은 고양이 한 마리만 용인했다면 추가적인 애완은 없도록 한다라는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구체적인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생길 때는 이 계약서 그리고 특약을 가지고 판시를 하기도 하고 판례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인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 고지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임차인들이 건물에 있을 때 애완동물이 있으면은 그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 혹은 공실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차인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려동물 입주하기 전에 말을 안 해도 되냐,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도 지금은 다 자가가 있고, 저희도 다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애완동물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전월세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사실 주인의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 주인이 뭐 개를 좀 어떻게 해라, 뭐 개를 좀 뭐 딴 데로 데리고 가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조금 견쟁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제가 공인중개사가 지금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사전에 조금 더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얘기도 안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인도 사실은 그런 계약서 상에 확실히 명시를 했었다면 추가적으로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참 많은 다른 사례들을 겪게 되고, 제가 중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들이 좀 생기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알아가시는 게 정말 저도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도 되게 명쾌하게 정답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약의 중요성, 그리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고 합의를 보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전에 중개사무소에 집을 구하러 가실 때도 반려동물이 있음을 필수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떤 종류인지 어떤지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가시면, 주인도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받았으면은 그 뒤로는 따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잘 보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요즘에는 애완이라고 해서 조그만 소형견만 키우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진돗개처럼 정말 큰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